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풀지? 이런 의문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16문제 맞출 수 있어. 자, 우선 1번입니다. 1번.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방을 구하시오 했죠. 자, 아주 원의 기본적인 문제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경빈아 뭐하고 뭐지? 그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인지. 또 하나는 뭐지? 원의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원의 중심의 좌표랑 또 하나 필요한 건 반지름. 이렇게 두 가지를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연아,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 원의 중심은 이 두 점에 어디에 있을까? 중점에 있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얘네 둘의 중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중점 구하는 거 알지? 어떻게 구해? 자, 방법을 먼저 말해봐.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그렇지. 그러면 1이랑 5랑 더해서 나누기 2하고, 또 2랑 마이너스 2랑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하고. 자, 그렇게 해봤더니 몇 컴마 몇이 나오니 도연아? 얼마? 3 컴마 0이죠. 3 컴마 0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중심이 3 컴마 0이고 하영아, 반지름 찾을 거야. 반지름은 어떻게 찾을까? 저거가 뭐야? 요거랑 저거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뭘 구하는 거야? 반지름. 그러니까 요 점, 내가 만약에 요 점을 골랐어.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뭘 구하는 거예요? 거리.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데? 빼서. 일단 뭐 씌워놓고 루트 한 다음에 x좌표끼리 어떻게? 거리. 빼요. 빼면 얼마? 2를 어떻게 해주고? 제곱해주고 더하기 또 y좌표끼리 어떻게?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냥 2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자, 그러면 거리가 얼마인 거예요? 루트 8. 루트 8입니다. 루트 8. 자, 그러면 하영이가 말해줘.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x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y 제곱. 은 루트 8. 8. 8입니다. 8 조심하세요. 여기 R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요게 1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6번 6번으로 내려가면 6번은 이 원과 중심이 같고 1,5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원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 할 일은 뭘까? 그죠?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뭘 찾는 것? 중심을 찾는 것. 불러주세요. 더하기 문 자, 봐봐. 여기 있던 1이 넘어갔죠? 넘어가서 이렇게 됐겠죠? 그치? 요거 만들면서 9가 추가됐고 요거 만들면서 1이 추가됐으니까 결국 요렇게 없어지고 9가 되겠죠? 자, 아무튼 표준형이 요렇게 나왔으니까 하윤아, 중심의 좌표는 얼마인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써야 되니까 중심의 좌표랑 또 하나 뭐 필요하다고? 반지름. 반지름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중심과 1,5라는 점 사이에 무엇? 거리. 그치? 얘네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그쵸? 그럼 요거에서 요 빼면 얼만데? 그냥 4라고 해도 되죠? 제곱 더하기 4 제곱. 그럼 얼마야? 루트 32. 그치? 자, 양하영 답을 불러주세요. 답을 불러주세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그치?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혹시 중간에 풀면서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넘어가지 말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 알았죠? 근데 넘어가면 좀 이따 틀리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중심이 앞에 문제들에 비하면 조금 어려워요. 중심이 y는 2x 플러스 4 위에 있고 그랬죠. 그러면은 경빈아,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요거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고 시작하잖아, 그지? 이거 보통 뭐라고 잡죠? A, 맞아요, 그쵸? A를 저 식에다가 집어 넣은 것 해가지고 A, 2A 플러스 4 이렇게 중심을 잡아요. 근데 이 원이 뭘 만족해야 되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정하영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이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 같은 거. 무조건 같아야 되나? 하늘아, 무조건 같아야 되나? 절대값이. 맞아요. 절대값이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이 진짜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다를 수도 있어?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의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첫 번째 가능성 A하고 2A 플러스 4하고 진짜로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A가 2A 플러스 4와 부호가 반대로 같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치? 2A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같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A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요. 양하영 풀어보자. 이거 어떻게 풀어? 이양 누구를 이양시킬까? 얘를? 그러면 이쪽이 A가 되고 4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요것도 풀어볼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이양할게요. 3A가 그럼 A가 얼마예요? 자, 요렇게 A 값을 찾았어.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자, 정하윤 해보자. 요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윤은 어떻게 했었더라 이거를? 이 중심의 좌표 여기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이때의 중심이 정확히 몇 컴마 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 현아?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는 중심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를 여기다 또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때는 중심의 좌표가 뭐가 나올까 현아?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넣어보면은 얘가 2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이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4 그치? 그러면 4가 3분의 12니까 더하면은 3분의 4가 나와가지고 요렇게 중심이 잡힙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하늘이가 한번 대답해봐.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하늘아 그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이요? 네,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4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돼야 돼. 정화영 이해돼요? 아니요. 봐봐.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중심이 여기에 있는 원을 내가 그리면 원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사이즈가 요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가 된다는 거는 이 원의 반지름,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있는데 그 중심에서부터 원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X축, Y축에 딱 닿아야 되잖아. 딱 닿아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요 놈의 절대값과 같아야죠. 맞니? 자, 그럼 대답해봐. 중심이 여기 있어요.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X, Y축에 접할 거야, 하영아. 그럼 반지름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4. 그렇죠. 3분의 4가 돼야 돼. 맞지? 자, 그럼 도현이가 답 한번 불러줘. 이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x 플러스 4, 4 제곱 여기 y 플러스 4 문 16. 그렇죠. 요거 하나 나왔고 옆에 것도 불러줘, 도현아. x 플러스 3분의 4 제곱 y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은 9분의 16. 오케이. 요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두 개. 그래서 이것도 숫자만 바꿔서 나올 거다. 이 풀이 과정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지고요. 3페이지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근데 예. A
네. 그냥 저렇게 진식 구한 다음에 저렇게 그냥 방정식을 쓰는 게 끝이에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A 값이 나왔다는 건 중심이 나왔다는 얘기고, 중심이 나왔다는 건 이 조건에 의해서 반지름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면 끝났지. 원의 방정식에 필요한 게 두 개인데, 중심과 반지름. 그죠? 선생님, 네. 이번에요. 네. 그 A 플러스 4 말고 A에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되죠,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풀어도. 아무튼 둘 중에 하나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풀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접선. 자, 여러분들 원 단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접선이에요. 접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접선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접선이 꼭 가져야 되는, 양하영, 접선이 꼭 가져야 되는 개념이 뭘까요? 접선은 항상 무엇을 만족해야 될까요? D는 아니. D는 R을 만족해야 됩니다. D가 뭐고 R이 뭔데? D가 어, 거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중심과 그치,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차이. 점이 아니라 그 접선, 접선. 그치, 중심에서부터 그 접선까지의 거리가 D가 되고요. 그것이 반지름이랑 똑같을 때 접선이 만들어지죠. 그쵸? 이게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고, 자, 이 개념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죠. 공식. 접선을 찾는 데 쓰이는 공식. 경빈아, 어떤 공식과 어떤 공식 있더라? 접선 공식 딱 써가지고 접선을 딱 찾을 수 있는 경우들 있잖아. 그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네. 자, 공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는데, 자, 이 원의 접선 중에 기울기가 m인 접선 어떻게 구하죠? Y는 mx MX 뿔마 r 루트 맞아요. 그쵸. 요거 하나 있죠. 자, 중심이 이렇게 0,0에 있는 원이고, 그 원의 접선 중에 기울기가 m인 접선 이렇게 구합니다. 또 하나, 자, 이 원 위에 있는 접점이 x1, y1일 때, 자, 요때 접선의 방정식은 요건 어떻게 구하지? X1 플러스 그쵸. x1x라고 쓸게요. x1x 플러스 Y1Y y1y는 r 제곱 요렇게. 그치? 기억나죠? x 두 개 중에 하나만 x1으로 바꾸고 y 두 개 중에 하나만 y1으로 바꾸고. 자, 근데 이 두 가지 공식을 어떨 때 쓰는 건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일단 이 두 가지 공식은 둘 다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생겨야 돼. 요렇게라는 게 뭘까 하느라? 표준형 표준형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0,0.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어디일 때? 0,0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둘 다. 그리고 특히나 이거 있죠. 이거 x1, y1 요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점이 무슨 점이어야 해? 접점이어야 해요. 접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13번 문제 같은 거 풀어보라 그러면 13번 문제에다가 답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답일까 아닐까? 답 아니에요. 그쵸? 답 아닙니다. 여기 지금 2, 4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x1, x, y1, y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윤아, 왜 안 될까? 방금 이 공식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접점일 때라 그랬잖아. 주어진 점이 접점일 때. 그럼 지금 이 2,4가 접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 접점이고 언제 접점이 아니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우리가 접선을 요렇게 하나 그으면은 이때 이 접선에 대한 접점은 한 개밖에 없죠. 여기가 접점 아니야? 여기가? 여기? 이 접점이 갖는 특징은, 접점은 무조건 그 원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요. 이 원 위에 찍혀 있는 점이 접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2,4라는 점은 이 원 위에 찍혀 있을까 안 찍혀 있을까? 어떻게 확인해봐, 도연아.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나 있지 않은가? 뭐 해보면 알 수 있어? 하늘아, 뭐 해보면 알 수 있어? 아니,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여원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 대입해보면. 도현아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16 이렇게 되지.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지. 무슨 뜻이에요? 그지? 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이런 데 있는 점이고 접점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x1, y1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접점을 잡고 푸는 방법으로 갈게요. 이따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접점을 잡고 풀어줘. 자, 방금 전에 2,4는 접점이 아니라 그랬잖아. 원 밖에 있는 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말고 2,4 말고 접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2,4인데 2,4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여기가 접점이니까 여기를 x1, y1으로 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접점을 잡아놨으니까. 그지? 이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경빈아 뭐라고 써야 돼요? 자리 좀 옮기자 경빈아.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 어디로 옮길래? 어디 옮길래 경빈아? 자, 그러면 우리 정하영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이 원 위에 접점이 이렇게 있어, 하영아. 그러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뭘까? X x. 플러스 Y. 예? 가 아니라 플러스. 자, 들어봐. 아까 전에 우리가 공식을 얘기하면서 이거 언제 쓸 수 있는 공식이랬지요? 접점. 그래, 원방이 이렇게 생겼고 접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공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원방이 이렇게 생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그리고 접점을 x1, y1이라고 썼잖아. 아니, 그럼 이 공식을 써야지.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불러. X1 X 더하기 Y1 y1, y는 알지? 이 문제에서의 r제곱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4라고 써야 돼. 그치?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어지는 요 직선 있지? 얘가 x1, x 더하기 y1, y는 4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그 직선이 쭉 가다 보니까 양하영 어디를 지나가요? 접점도 지나갔고 또 어디를 지나가요? 2,4를 지나가잖아. 그럼 2,4를 이 식에 뭐 할 수 있다? 대입해봐. 그러면 2,4를 요 식에 대입해봐.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요렇게 되겠죠? x랑 y 자리에 여기에 2 집어넣고 여기에 4 집어넣자 이런 얘기니까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간단히 해놓읍시다. 조금 간단히 어떻게 해놓으면 돼?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식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식이 있어. 하윤아,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x1, y1을 가지고 요 접점은 여기 있는 점이죠.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그대로 이 원의 방정식에 뭐 할 수도 있을까? 대입할 수 있어요. 그죠?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지?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접점의 좌표 자체를 이 원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나와, 하윤아? x1의 제곱은 이렇게 돼야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다. 그쵸? 이렇게 해서 x1, y1에 대해서 식이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 2개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은 여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x1, y1을 다 찾을 수 있을까?
그치? 1차와 2차가 만났을 때는 항상 우리가 1차식을 정리하죠. x1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y1 음. 플러스 그래, 2를 먼저 쓸게요. 2 빼기 2y1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x1은 뭐뭐뭐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연아? 그죠? 요 2차식의 x1 자리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줄게. 그러면 경빈아 어떤 식이 나와요? 의 제곱 더하기 은 4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전개를 시켜볼게요. 요거 전개시킬게. 정하영 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4 4 마이너스 8 y y1 플러스 4y 그렇지 4y1의 제곱. 근데 이거 하나 더 있죠.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어? 5y1의 제곱 이렇게 쓰면 좋겠죠. 요것이 4예요. 이렇게 썼어. 그치? 근데 쓰고 보니까 4, 4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워요. 4, 4 지워요. 4, 4 지우면 남은 식이 뭐냐면 5y1의 제곱 빼기 8y1은 0인데 양하영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풀더라? 아 그거 인수분 어떻게? y로 어? 안 되네. 아니 되는데? 안 되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중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수분해 어떻게만 하면 될까? 좋아요. y1으로 묶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언제 그렇게 말했어? 혼잣말했지. 알았어요. 자 그럼 y1으로 묶으면 여기 뭐가 돼요? 5 5 y1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은 0이지. 그럼 y1의 값이 2개 나왔어요. 뭐하고 뭐가 나왔어? 0하고 0하고 5분의 8. 자, 2개 나왔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y1이 2개 나왔으면은, 하늘아, y1은 항상 짝을 이룰 거 아니야. x1이랑 짝을 이룰 거니까. 자, y1이 0일 때 얘랑 짝이 되는 x1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가 어떤 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어디가 제일 편할까? 요거. 여기에 y1 자리에 얼마를 넣어준다? 0을 넣어준다. 그럼 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x1은 얼마가 돼? 2가 되죠. x1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접점이 하나 나왔고요. 자, 그다음 5분의 8도 마찬가지. 5분의 8도 여기다 넣으면 되죠. y1 자리에다가 여기 y1 자리에다가 5분의 8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x1은 2 빼기 5분의 16이 될 텐데 경빈아 5는 뭐지? 2는 뭐지? 5분의 10이니까 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 y1과 짝이 되는 x1은 마이너스 5분의 6입니다. 요렇게가 또 하나가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답을 쓰면 돼요. 답. 정하영, 우리 목표는 무엇을 찾는 거다?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목표였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아까 하영이가 했잖아. 맨 처음에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써놓고 시작했죠? x1 x 그지? x1 x 더하기 y1 y는 4 이렇게 써놓고 시작했지. 근데 여기에 이제 x1 y1에 들어갈 숫자를 찾은 거야. 그지? 이거 봐봐 뭐로 돼 있어? x1이 2일 때 y1 0이죠. 그럼 요 2하고 0을 여기 x1이랑 y1 자리에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접선이 나올까? 2x 2x 플러스 y 아니라 는 4 그쵸? y1에다가 0을 집어넣는 순간 뒤에 건 다 없어지니까 는 4만 남아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거 간단히 하면 뭐가 돼? x는 2 이렇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야. 또 요걸 집어넣어요. 요거를 집어넣어 볼게. 자, 요 식에다가 x1 y1 자리에다가 양화형 해보자. x1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y1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8 5분의 6 5분의 6 x x 플러스 5분의 8y는 4 4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그대로 그냥 답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쁘게 만들어주자. 하윤이가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좀 예뻐질까?
5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6x 더하기 8y는 20.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더 좋겠다. 그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3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요거하고 요거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접선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어려워. 특히 얘처럼 이제 원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요게 해결되면 접선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자, 이게 13번이었고요. 그럼 만약 접점이면 접점 2,4라고 나와요? 원방이 이러면은 접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점은 이 원위에 없잖아. 네. 그치? 그럼 만약에 뭐 이 원위에 있는 예를 들면 뭐 2,0이다. 2,0은 이 원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은 원 위의 점 2,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2,0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특별한 말이 없어도 사실 얘가 접점이냐 아니냐는 대입해보면 늘 알 수 있어. 대입해서 성립하면 얘는 접점인 거고 대입했는데 성립 안 하면 접점 아닌 거예요. 밖에 있는 점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6번으로 갈게요. 16번. 자, 16번도 접점 문제인데 요거는 앞에 문제에 비하면 좀 더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요 직선에 뭐 하대? 평행하대. 경빈아, 평행하면 뭐가 생각나? 평행?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을 하나 써놔야 될까? 얘 기울기가 얼마지, 경빈아? 2죠. 기울기는 요 x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 말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하나 써놓고 시작할 거예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경빈아? 그냥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 무슨 공식을 쓰자는 게 아니고요. 기울기가 이거인 어떤 직선 하나 써보자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이 공식 있잖아.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걸로 풀어도 돼요. 경빈 요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그치? 그럼 그걸로 한번 불러줘. 2x 풀마 한 다음에 2 루트, 그죠? 여기 m자리에 2 들어갔으니까 4 플러스 1 해가지고 y는 2x 풀마 2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요게 그대로 답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방법밖에 모르면 어떤 문제를 못 푸냐면 만약에 똑같이 y는 2x 마이너스 5에 평행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에 접하는 직선은 뭐냐? 이렇게 놓으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하윤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다른 점으로 바뀌면 이 공식을 써 못 써? 못 써. 그쵸?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풀 수 있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지금처럼 0,0이면 그냥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얘처럼 이제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럴 때는 영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하나 설정해야 돼요. 그쵸? 뭐라고 설정하면 좋을까? y는 10? 여기 10이 올지 5가 올지 100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k요. 몰라.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찾으려는 접선은 기울기가 2인 건 알지만 뒤에 y절편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k라고 쓸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접선 얘기하면서 도연아, 접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성질은 뭐였죠? D는 R지, 그치? D는 R. 그럼 이 문제에서는 D는 R을 이용해서 K를 찾을 거예요. 근데 도연아, D가 뭐였지? D가 뭐였더라?
정화영 D가 뭐였더라? 원의 어. 중심 원의 중심이랑 접선 사이의 거리 맞아. 원의 중심이랑 접선 사이의 거리 이게 D였고 도연아 R은 뭐야? 반지름이지 그치? 자 그럼 이미 반지름은 알고 있지 도연아? 요 문제 푸는 거니까 지금 반지름 얼마짜리야? 4, 16, 16. 하나만 얘기해. 세 개를 얘기하면 어떡해. 자, 반지름 얼마짜리야? 2짜리야. 그치? 이게 R제곱이잖아. 이게 R제곱이니까 반지름 2짜리입니다. 그럼 이제 중심이랑 접선 사이의 거리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중심이랑 접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무슨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뭐와 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치? 맞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계산할 거야. 양화형 해볼게요. 일단 이 원의 중심이 어디고? 1,-1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조금 예쁘게 정리해 놓자. 공식을 써야 되니까. 뭐라고 정리해 놓을래? 는 0. 요렇게,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요 원의 중심과 요 접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쓸 겁니다. 해주세요, 하영이. 루트. 그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해서 5인 거고 절대값 2 플러스 1 플러스 k 그치? 자 그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뭐라고 해야 돼? 3 플러스 k지 그치? 그것이 하영아 얼마랑 똑같아야 된다? 2랑 똑같아야 된다. 반지름 2였으니까. D는 R에 의해서 얘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그치? 여기서 그럼 K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하윤이가 한번 해보자. K값 찾으려면 어떻게 하윤아? 루트 5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은 절대값 3 플러스 K는 얼마가 되고 2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떼버려. 3 플러스 K는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절대값 떼버렸어. 뭐가 되고? 절대값 떼면 뭘 붙여야 돼 여기에? 풀마 2루트 5. 그래서 결론 K는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3풀마 2루트 5 요렇게 K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찾는 접선을 요렇게 잡아놨었는데 여기에 K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요거라는 것을 알았잖아. 그치? 요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쓰면 됩니다. 답을 이제 K 자리에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Y는 2X 마이너스 3풀마 2루트 5 요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근데 이것은 중심이 0,0이 아닐 때 쓰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중심이 0,0이면 이렇게 푸는 게 이 공식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왜 저거랑 저거 맞아요? 얘가 원이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중심이 0,0에 있는 원이었고 여기는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답이 다르죠. 자,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평행이었죠. 미리 스포를 할게. 이따 여러분이 볼 시험에는 여기가 평행이 아니라 수직으로 바뀌어 있어요. 수직. 자, 여러분 수직하면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다 하면 뭐가 생각나? 기울기의 곱이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직선의 수직이고 좋아. 요 뒤에 프린터 하나 갖고 앉아. 이 직선의 수직이고 하면 자 얘랑 수직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울기가 2인 녀석이랑 수직이 되려면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얼마까 하느라?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그쵸? 네, 기울기가 2짜리인데 얘랑 수직이야?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2를 뒤집어주고 부호 바꿔주면 돼. 그쵸? 여기서 예. Y를 K로 Y 절편을 K로 봐요. 뭐라고요? 요거요? 네. 이거 뭐 꼭 K라는 문자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기울기가 2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를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썼을 때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잖아. 근데 기울기는 아는데 y절편은 모르잖아. 그럼 기울기는 알고 있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고 얘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은 거죠. 미지수. 여기다 뭐 k를 넣든 뭐 n을 넣든 b를 넣든 뭐 그건 자기 마음이지. 아무튼 기울기 쓰고 뒤에 문자 미지수 하나 달아주고 요렇게 세팅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일 때 저렇게 마이너스 1 저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랑 똑같은데 기울기가 요거다. 그럼 이 문제랑 똑같으면은 원이 지금 0,0에 있잖아. 그럼 공식 쓰면 되잖아, 여기다. 그냥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고 r 자리에다가 2 집어넣어주고 여기 m 자리에다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고 계산하면 돼. 제가 D는 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는 R을 써도 되는데 이 16번 문제 자체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D는 R을 안 써도 풀 수 있어. 만약에 예. 저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정하니까 어. 쌤이 알려줬던 저처럼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알았지? 네.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하나 쓰고 출발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네, 저렇게 풀면 돼요. 그치? 이 방법을 그대로 하는데 처음 스타트만 이렇게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고 스타트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D는 R 가지고 풀면 됩니다. 네. 예. 네. 네. 값이랑 네. 루트랑 둘다 있으면 정피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절대값 x가 3이야. 제곱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죠. 그냥 절대값 x가 3이면 x는 풀마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물론 저쪽에는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는데 이 루트가 그냥 숫자잖아요. 만약에 이쪽에 뭐 루트 뭐 k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게 들어있어. 이러면은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는 게 낫고 지금처럼 그냥 숫자만 딱 있을 때는 굳이 제곱 안 하고도 k의 값을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오히려 여기서 제곱해가지고 풀면 더 복잡해지죠. 나중에 막 근해 공식 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x가 얼마 요런 꼴일 때는 그냥 절대값 떼주고 반대쪽에 풀마 붙이는 게 빠르죠. 이쪽이 숫자잖아. k가 없잖아 여기에. 그치? 그럴 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 질문하는 자리 좋아. 맞춰야지. 태연아, 우리 좀 이따 요 풀어주는 문제들이랑 똑같은 문제들 시험 볼 거예요. 숫자만 바꿔서. 지금 30분 남았는데 30분 안에 여러 문제가 풀 수 있어요. 해봅시다. 자, 17번 볼게요. 17번. 자, 17번은요. 요 원위의 두 점에서의 접선과 자,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이 원 위의 점 2,2, 2,-2를 보는 순간 이 점들은 둘 다 어떤 점들인 거야? 원 위의 점이잖아. 그치? 얘네들은 둘 다 접점인 거예요. 접점. 그러니까 접점을 알려줬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원도 중심이 0,0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바로 무엇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야? 아까 전에 얘기한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어떤 공식?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요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접점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요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경빈아 어떤 식이 하나 나와? 플러스 2x 2y 맞아요. 그쵸? 요 접점에서부터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접점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자, 요 공식 그대로 써줘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2y는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접선 두 개 썼어. 근데 둘 다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해져요? 그죠? 2로 나눠가지고 한 놈은 요렇게 만들어주고 한 놈은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이 다음부터는 원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요 직선을 그릴 수 있나? 요거를 그릴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때는 1차 함수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푸는 게 좋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놓고 얘도 y는으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양하영 어디를 찍어놓고 그리면 제일 편할까요? 어디를 찍어놓고 중심. 직선의 중심이 어딨나? 아,
그렇죠. 딱 봤을 때 일단 딱 봤을 때 보이는 요 4라는 숫자가 뭘 말하지? y절편을 말하지. y절편. y절편이 뭐야? y축이랑 만나는 데가 4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축에다가 4를 하나 찍어 놓으세요. y축 4 여기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아니까 누구도 찾으면 끝날까? x절편도 찾으면 끝나요. 정하영 x절편을 찾는 방법. 맞아요. 여기다 0 넣어요. 여기다 0을 넣어봐요. y 0 넣으면은 x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영아? 4 나와요. 그러니까 x절편도 4예요. x축하고 만나는데도 4예요. 여기다가 4 찍어.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게 어떻게 하면 돼요? 쭉 그으면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게 지금 요 첫 번째 직선을 그린 거예요. 자, 얘도 합니다. 얘는 도연아 y절편이 얼마지? 얘 y절편이 얼마지? 봐,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써 있을 때 앞에 있는 게 뭐였지? 기울기. 뒤에 있는 게 뭐였지? 이게 y절편이야. 그럼 얘는 y절편이 얼마야? 그러니까 y축하고 어디에서 만나? 마이너스 4에서 만나. 여기서 만나. 또 얘 무엇도 찾고 싶어 도연아? y절편 찾았으니까 뭘 찾고 싶어? x절편 찾고 싶어. x절편 찾는 방법은 뭐였지 좀 전에? 어떻게 했어? x절편 찾으려고 0을 넣었어. 누구 자리에? y 자리에. y 자리에 0을 넣었어. y 자리에 0 넣으면 x는 몇 나올까? 0은 x 빼기 4야. 계산하면 x 몇일 것 같아? 4. x 4 나오는 거예요. 0 넣으면 4 나와. 그러면 얘도 x절편 4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직선이 그어지죠. 요렇게. 자, 요렇게 그어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도형, 그 삼각형이 뭐예요? 이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요거지 요거. 요거의 지금 넓이를 찾아라 이런 문제죠. 그지? 넓이 찾기 매우 쉬워. 자, 이 길이가 얼마니 하느라? 8. 그지? 그럼 8을 밑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높이인데 높이는 얼마? 4.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얼마지 않으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자, 형아? 얼마예요, 그러면? 16, 그쵸? 16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숫자만 바꿔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 과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 18번은 이거 이제 풀려보니까 애초에 손을 못 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일단 그려야지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문제의 그림을 그리는 요령은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리고요. 이 가운데, 요 가운데 0,0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등대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0,0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4인 원을 그려요. 반지름이 이렇게 4인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이 등대에서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지. 이 원까지만 볼 수 있고 그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A 지점과 B 지점을 찍을 건데 A 지점은 어디예요? 등대에서 동쪽으로 9km 떨어진 A 지점. 그러면 하윤아, 이걸 좌표로 말하면 어딜까? 9,0이죠. 9,0. 그래서 여기가 지금 0,0이니까 동쪽으로 9km면 여기쯤에 9, 요 지점에 A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하영, 등대에서 서쪽으로 7km, 북쪽으로 8km 떨어진 B 지점. 이건 좌표로 따지면 얼마죠? 네. 이렇게 갔나요? 동서남북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동서남북 알죠, 여러분? 네, 알죠. 알지? 그래. 자, 다시. 그럼 서쪽으로 7km, 북쪽으로 8km 어디예요? 알려주지 마. 하영이도 알아. 너 뭐? 동서남북 모르지? 알아요.
이쪽이 무슨 쪽이야? 네. 찾았다. 걸렸다. 아니 지금 약간 17살인데 동서남북 모르는 친구 찾았다. 자, 이쪽이 어느 쪽? 이쪽 해 뜨는 쪽 동쪽. 이쪽이 무슨 쪽? 어? 이쪽? 네, 서쪽. 이쪽 서쪽. 이쪽이 무슨 쪽? 남. 아 진짜. 아니 나 북쪽. 북한 있잖아, 북한. 아, 노스코리아, 북한. 위쪽이 북쪽. 이쪽이 무슨 쪽? 남쪽. 남쪽. 그지? 남쪽. 야, 동서남북 모르면 당연히 못 찍지. 다시 그러면 등대에서 서쪽으로 7km, 북쪽으로 8km야. 여기가 지금 등대야. 서쪽으로 7km, 북쪽으로 8km면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7,8. 그쵸? 마이너스 7,8. 뭐 대충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점이 마이너스 7,8이야. 그럼 이 배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요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배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등대에서 이 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그린 그림만 놓고 보자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움직인다면 등대에서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살짝 들어왔잖아, 그치? 이러면 등대에서 보이는 거지. 근데 진짜 정확하게 계산해봤을 때 등대에서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포인트거든. 없어요. 결국 우리가 계산해봐야 될 건 뭘까요? 이 등대에서부터 그러니까 0,0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뭘 구해보는 거야?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그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크겠냐 작겠냐가 포인트죠. 맞니? 그치?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직선의 방정식. 지금 점이 두 개 있어. 9,0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8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점이 두 개 나와 있으면 이 두 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은 딱 세 가지예요.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했던 거 중점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중점을 찾거나 거리를 찾거나 직선의 방정식을 찾거나 셋 중에 하나야. 그러면 지금처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은 뭘 제일 먼저 찾아야 될까? 기울기를 가장 먼저 찾아야 돼. 그치? 기울기. 자,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뭐였더라? 기울기. X좌표. 요 놈의 X좌표에서 앞에 거 X좌표를 어떻게? 빼요. 이렇게 뺀 거분에 또 뒤에 거의 Y좌표에서 앞에 거의 Y좌표를 빼요. 이렇게 뺍니다. 그치?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기울기가 나왔고 지나가는 점이 두 개나 있지. 자, 그러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한 점 딱 골라가지고 바로 직선의 방정식 쓰면 돼. 양하영 해보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9,0을 지나가는 직선은 어떻게 쓰더라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 X. 괄호 X. 마이너스. 그치, 요렇게 하자. 정하영 알죠? 할 수 있죠? 만약에 점을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써야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7 그치, 플러스 8 맞아요. 이렇게 바꿔도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그죠? 정리하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봐.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8 더하면 얼마요? 2분의 9인가?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럼 됐어. 우리가 이 직선을 찾았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인 걸 찾았어. 그러면 하윤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요 직선이랑 누구 사이의 거리를 찾아? 맞아. 0,0 사이의 거리를 찾아.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보다 크거나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랑? 4랑 비교하는 거야. 그치? 반지름 4였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걸 비교할 거면 D를 찾을 겁니다. D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의 중심인 0,0과 방금 찾은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걸 요렇게 놓으면 계산하기 까다롭죠? 정리 좀 합시다. 어떻게 정리할까? 곱하기 2 해줘. 곱하기 2 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 자, 한쪽으로 싹 몰아.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됐지. 자, 태연이 가보자.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D 어떻게 구해? 3분의
아이고야. 5분의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9. 근데 어차피 절대값 있으니까 이건 그냥 9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태연아, 얘랑 누구를 비교한다고? 2원의 반지름. 얼마였지? 4를 비교할 거야. 자,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판단하는 게 마지막 할 일입니다. 그럼 얘네들 중에 누가 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영원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요. 그럼 이쪽은 9가 될 거고 여기는 4루트 5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놔도 아직 누가 큰지 잘 모르겠어. 뭐 할까?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너? 프린트 갖고 앉아. 제곱하는 거야, 제곱. 제곱 시켜주면은 얘 제곱하면 얼마? 81. 그 다음에 요거 4루트 5 제곱하면 얼마? 딱 80이에요. 16 곱하기 5 해가지고. 그럼 누가 조금 커? 얘가 조금 크지? 얘가 조금 커. 얘 조금 커. 그치? 그러니까 D가 R보다 조금 컸어. 그럼 이 그림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그림이 틀린 거죠?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바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대에서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바꿔놨습니다. 숫자만 바꿔놨으니까 이 과정을 잘 기억하면서 풀어보세요. 갔다 오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22번 볼게요. 22번. 자, 22번.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온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원이죠, 원. 원을 이동시키는 문제예요. 경빈아, 원을 이동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서 푸는 게 제일 덜 헷갈린다 그랬죠? 원에 뭘 가지고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랬지? 어디에 좌표? 그러니까 이 원의 어디? 중심의 좌표. 그치? 중심의 좌표가 A, B였어요. 근데 이 중심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랬더니 주여가 원이 이렇게 됐대.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됐어? 0,0이 됐어. 중심이 0,0이 됐어. 자,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도형의 이동이 아니에요. 점의 이동이에요. 그치? 점의 이동이 훨씬 편하잖아. 부호를 안 뒤집어도 되니까 점의 이동이 훨씬 편해. 원래 A라는 점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6만큼 옮겼더니 0이 됐대. 양하영 A가 얼마였단 얘기야? 6이었단 얘기지. 6이었으니까 6 빼가지고 0 된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6인 거고요. 마찬가지 B점도 그래요. B에서 B를 뺐더니 0이 된 거야. 그러면 정하영 B는 얼마? 1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을 이동시킬 때는 원의 중심을 가지고 점의 이동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나는 계속 얘기했었어. 그죠? 중심을 찾아서 푸시고. 자, C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C는 이거랑 무조건 어떨까요? 똑같아야 돼요. 바뀔 수 없지. 그치? 원의 사이즈가 변할 수 없으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원의 사이즈, 원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C값은 무조건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을 뽑아내서 풀어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중심을 뽑아내서 풀어라.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은 자, 요거는요. 여기서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그게 당연히 최선일 텐데 이렇게 지금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못 간대. 그치? 문제를 읽어보니까 단 다리는 강에 수직이 되게만 설치를 하래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면 비스듬하게 설치해야 되잖아. 이렇게 설치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최선이겠니?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내가 다리를 놓을 때는 무조건 다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최선일까? 그럴까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최단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밑에 있는 B 마을을요
위로 1km 올려주세요. 위로 1km 올려가지고 자 여기에 B'이라는 점을 찍어주세요. B'을 찍고 일단 써놓을게. B'을 찍고 자 B'이랑 A를 연결해요. B'이랑 A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 강의 시작점과 강과 만나는 여기에서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다리의 위치인 거지. 여기가 다리의 위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분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어서 실제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와서 다리를 이렇게 건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A 마을에서 B 마을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요 길이나 어떨까요? 이거 여기 부분의 길이나 여기 부분의 길이나 어때 보여?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길이 다 구한 다음에 이 길이에다가 요 중간에 다리의 길이 1km만 더해주는 것이 풀이 방법이에요. 다시 결론만 잘 기억해봐. 1km 위로 올린 다음에 그 위로 올린 점이랑 반대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쭉 구해요. 거기다가 다리의 길이 1km만 추가해주면 답이라고요. 근데 지금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 보면은 주여가 이 길이가 얼마일 것 같니? 이 길이가 8이죠. 8. 그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로 나와있어요? 요거 아니야. 그치? 6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래서 6하고 8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지. 이거 얼마일까 형아? 정아형 얼마일까? 왜 10이지? 6제곱이랑 8제곱 더해서 더하면 얼만데? 100. 100이니까 여기는 10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뭐지? 11. 방금 요 길이에다가 다리의 길이 1만큼 더한 게 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이렇게 위로 한 칸 당겨가지고 쭉 긋고 거기다 다리의 길이 강의 폭만 더해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넥스트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자, 31번 문제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이 문제랑 뭐 똑같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가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최단거리 구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건물까지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게 편의점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게 하는 경로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뭘 하면서 문제를 풀더라? 처음에 만약에 뭐 X축을 찍고 이렇게 가는데 최단 거리가 되게 하세요. 그럼 점을 하나 골라서 어떻게 해요? 평행 이동을 해요? 대칭 이동을 하죠. X축에 대칭을 시킨단 말이야. 만약에 Y축을 이렇게 찍고 이동하는데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세요. 그럼 또 점 하나를 골라서 Y축에 대해 뭐 해요? 대칭 이동. 그럼 지금 얘는 뭐냐면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거를 찍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이 점을, 그러니까 두 점 중에 한 점을 골라서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 태연아, Y는 X에 대해서 3,4라는 점을 대칭 이동하면 몇 컴마 몇이 될까? 4,3.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렇게 넘어가겠죠? 요렇게 반대쪽으로 요렇게. 여기쯤 올 거예요, 여기에. 여기를 B'이라고 할게요. B' 4,3.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그 최단 거리가 얼마예요? 두 건물까지의 합의 최소가 얼마예요? 거리를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거리를 직접 물어보면 방금 대칭해 놓은 그 점과 반대쪽에 있는 점 사이에 그냥 뭘 구하면 돼? 쭉 해가지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끝나. 그치? 이러면 최단거리 그냥 나오는 거예요. 대칭시키고 쭉 그어서 구하면 끝나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점이 두 개 주어졌을 때 구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중점, 거리, 직선의 방정식. 그럼 지금의 상황은 뭐가 필요해? 거리가 필요해. 거리 구할 때.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거리 구할 거예요. 거리 구할 때 양하영 어떻게 하더라? 루트, 그지? 루트 해놓고 둘이 어떻게 해?
빼죠. 빼서 제곱, 6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럼 얼마예요? 루트 40, 2루트 10. 자, 요게 거리 구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 점. 그러면 최단 거리가 되려면은 편의점을 어디다 놔야 돼? 라는 편의점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거랑 점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편의점의 위치를 물어봤죠. 그죠? 편의점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쭉 대칭시켜서 쭉 그은 다음에 그 점의 위치를 지금 찾는 거예요. 쭉 그은 선이 얘랑 만나는, 대칭시킨 그 선과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X축 대칭을 시켰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X축 대칭 시켰으면은 쭉 연결해가지고 여기 찾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은 Y는 X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요 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요 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태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 점은 어떤 점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이요. 이 빨간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이지. 만나는 점은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접점. 아니, 접점은 이렇게 살포시 딱 닿아 있는데, 그 뭐지 주어가? 교점이라고 하죠. 교점. 자, 교점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1학기 때 엄청 많이 했어. 교점 찾는 식 기억하니? 교점 찾는 식이 뭐였더라? 그치? Y는 뭐뭐뭐, Y는 뭐뭐뭐 두 개 놓고 그 뭐뭐뭐 부분을 갖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자, Y는 X는 하나 있으니까 요 빨간 직선을 찾아가지고 얘랑 그 빨간 직선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일이지. 아까도 했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은 하늘아 뭐부터 찾아야 된다?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부터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자, 4에서 마이너스 2 빼가지고 요렇게 분모, 그 다음에 3에서 1 빼가지고 요렇게 분모,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자, 주여가 그럼 기울기가 나왔고 지나가는 점이 두 개 있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Y는 3분의 1괄호 X 플러스 2. 잘했습니다. 그쵸? 요 점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럼 얘를 조금 전개를 시켜줘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에다 1 더하면 3분의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이 지금 나온 거야.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양화형 하자. 얘랑 얘 교점 찾는 식이 어떻게 쓰는 거라고? 불러봐. x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놓는 거라고. 그치? 맞죠? 자, 그럼 양변에 곱하기 3 할게요. 3x는 x 더하기 5 넘겨. 2x가 5, x는 2분의 5. 자, 주여가 우리가 지금 요 빨간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데 방금 찾은 2분의 5가 이 점의 뭐예요? 무슨 좌표예요? x 좌표예요. 그럼 요 점의 y 좌표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2분의 5예요. 왜냐면 x값 찾았으면은 둘 중에 하나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이 y는 x였기 때문에 x가 2분의 5 나오면 y도 똑같이 2분의 5인 거야. 그치? 그래서 편의점의 위치가 얼마야? 그러면은 어디야? 물어보면 2분의 5, 2분의 5 요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게 편의점의 위치. 그치?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최단 거리가 얼마냐? 그때 점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요 나머지 문제들은 포인트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씩 다 풀기 어려우니까 포인트만 얘기해주고 갑시다. 자, 32번 문제는 요거 알죠? PQ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기억나지? 최대값은 D 플러스 R,
최소값은 d-r. 맞죠? 이런 거잖아.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제일 먼 데랑 제일 가까운 데 찾으라 그러면 중심 지나가게 그어 가지고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지? 그거 구하는 게 32번의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의 포인트도 한 가지야. 어떤 직선이 어떤 원의 넓이를 2등분 합니다.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그 직선이 어디를 무조건 지나가면 돼?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원의 넓이 2등분 하죠. 그래서 원의 넓이 2등분 한다 그러면 중심을 지난다. 요게 포인트. 중심을 지난다. 요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35번. 자, 35번은 이 원과 이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림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면은 여기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인 얼마겠어요? 2겠죠. 여기 2일 거예요.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일 거고 여기도 2일 텐데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그게 궁금해. 그치? 이 거리가 궁금해. 이걸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K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수선을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90도로 딱 떨어뜨려 보면은 요게 2등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 되고요. 여기가 2 나오니까 주어가 여기는 얼마일까? 피타고라스 딱 돌리면 루트 3 나옵니다. 루트 3.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원의 중심인 0,0과 이 직선의 방정식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다? 루트 3입니다. 이 포인트. 그쵸? 요 계산하면 K값 찾을 수 있겠죠?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37번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설명하고 옆으로 갈게요. 자, 37번은 요 직선을 Y축,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얘들아? X축 대칭 이동이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기억해보자. X축 대칭. 도형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아니야. 아니야. 뭐요? Y가 반대로. Y가 있던 자리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Y를 넣는다. 모든 도형의 방정식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Y 자리에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 직선이랑 요 이차함수랑 뭐 한다는 게 포인트야? 접한다는 게 포인트. 우리가 원이랑 접하는 거 계속 했는데 원이랑 접한다 그러면 D는 R로 풀면 되는데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접한다 그러면 뭘로 풀어야 될까? 교점인데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접하는 게 뭐야?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접하는 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접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교점이 1개가 나온다는 거고 교점이 1개가 나온다 그러면 연결되는 게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답니다. 교점 찾는 식을 쓰고 그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교점 찾는 식은 아까도 했잖아. y는 x제곱 플러스 a라는 식과 자, 얘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랑 얘를 같다라고 놓으시고 요렇게 같다라고 놓으시고 요거의 판별식이 0입니다로 푸시면 A값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건 판별식이 0이다. 요렇게. 자, 다 동등한 입장이니까 옆에 가가지고요. 지금 풀어준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 테스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딴 거 하지마. 지금 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만 푸세요. 프린트만. 자, 핸드폰 안 낸 사람 핸드폰 내고 가세요.